박정민 현상, 신인 투수의 잠재력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들어가며 비교의 유혹과 함정. 스포츠 언론에서 유망주에게 레전드의 이름을 붙이는 관행은 오래됐다. 이 비교는 독자의 관심을 끄는데 효과적이지만 동시에 선수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거나 실제 평가를 왜곡하는 부작용을 낳기도 한다. 박정민과 오타니 쇼헤이의 비교가 최근 등장하고 있다. 이 비교를 무조건 과장으로 치부하거나 반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모두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이 비교가 어디서 유효하고 어디서 한계를 갖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보는 것이 박정민이라는 투수를 제대로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수직 무브먼트, 비교의 기술적 근거. 박정민과 오타니의 비교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부분은 투구 메커니즘의 유사성이다. 두 투수 모두 높은 릴리스 포인트에서 강한 백스핀을 가진 직구를 던지고 여기에 극단적인 낙차를 가진 변화구를 조합한다는 구조적 특징을 공유한다. 수직 무브먼트의 극대화는 현대 투수 분석에서 가장 주목받는 개념 중 하나다. 타자의 시선을 혼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같은 릴리스 포인트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구종의 조합이기 때문이다. 위로 치솟는 듯한 직구와 아래로 떨어지는 체인지업의 조합은 타자의 배트 궤적을 어느 한 방향으로도 최적화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구별이 필요하다. 오타니의 직구는 메이저리그 기준으로도 상위 1% 수준의 회전수와 무브먼트를 갖추고 있으며 100마일 이상의 구속과 결합된다. 박정민의 150km 직구는 KBO 리그에서 충분히 위협적이지만 이 두 수치를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무리가 있다. 비교의 핵심은 구속의 절대치가 아니라 투구 메커니즘의 설계 원리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KBO 역사 속 오타니형 투수, 논의의 선례. 사실 KBO에서 오타니와의 비교는 박정민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간 강속구와 특정 변화구의 조합을 갖춘 신인이 등장할 때마다 이 비교는 반복됐다. 흥미로운 점은 이런 비교를 받은 투수들의 이후 커리어가 매우 다양한 방향으로 전개됐다는 사실이다. 일부는 기대에 부응해 리그를 대표하는 에이스로 성장했고, 일부는 초반에 강렬한 인상을 유지하지 못한 채 평범한 커리어를 걸었다. 비교 자체가 선수의 성공이나 실패를 예측하는 지표로서의 기능을 갖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가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이 패턴에서 더 유의미한 변수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초반 강렬한 인상을 보여준 투수가 그 이후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였다. 상대 타자들의 데이터 축적, 부상 리스크 관리, 구종 레퍼토리 확장, 그리고 멘탈 관리. 이 네 가지 변수가 유망주와 에이스를 가르는 실질적 기준으로 작동했다.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의 복잡성. 박정민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현재의 불펜 역할이 선발로 전환될 수 있느냐다. 전문가들이 그의 잠재력이 선발에서 더 크게 발현될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대학 시절의 스태미나 검증과 긴 이닝을 소화할 수 있는 피지컬이다. 이 전환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불펜 투수와 선발 투수는 투구 설계 자체가 다르다. 불펜에서는 1에서 2이닝을 전력으로 던지기 때문에 구속이 최고치에서 유지되고 주력 구종 2에서 3개만으로 승부해도 충분한 경우가 많다. 반면 선발은 100구 내외의 투구를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하고 타자들과의 반복 대결에서 패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구종 레퍼토리가 필요하다. 박정민의 경우 현재 직구와 벌칸 체인지업의 조합이 불펜에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구종만으로 선발 5에서 6이닝을 소화하는 것은 리그 타자들이 적응하기 시작할 때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제3구종의 완성도라는 과제가 선발 전환의 실질적 조건으로 언급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메이저리그에서 불펜 전문가가 선발로 전환한 사례들을 보면 성공한 경우와 실패한 경우의 가장 큰 차이는 구종 다양성의 확보 여부였다. 구속이 뛰어나고 주력 변화구가 있어도 선발로서 세 번째 타석을 넘기는 상황에서 타자들이 패턴을 읽기 시작하면 추가 구종이 없는 투수는 어려움을 겪는다. 오타니 비교에서 놓치기 쉬운 것. 오타니 쇼헤이라는 이름이 등장할 때 종종 간과되는 사실이 있다. 오타니의 투수로서의 성공은 구위만의 산물이 아니었다. 오타니가 일본에서 메이저리그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받은 것 중 하나는
그의 투구 지능이었다. 포크볼의 완성도, 슬라이더의 활용, 볼카운트 운용, 그리고 타자별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 이 모든 것이 단순한 구위 이상의 차원에서 작동했다. 박정민에게 오타니의 향기가 난다고 말할 때 그것이 순수한 구위의 유사성에 국한된다면 비교의 범위는 제한적이다. 진짜 의미 있는 비교는 박정민이 투구 지능과 경기 운용 능력까지 발전시켜 나갈 때 가능해진다. 신인 시즌의 강렬한 인상은 종종 미지의 존재라는 이점에서 비롯된다. 상대 타자들이 데이터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강한 구위는 최대치의 효과를 낸다. 그러나 이 이점은 시즌이 진행될수록 소멸된다. 이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진짜 잠재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롯데의 선택, 성급한 전환 대 충분한 준비. 박정민의 선발 전환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는 롯데 구단의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너무 이른 전환은 선수에게 독이 될 수 있다. 불펜에서 쌓은 자신감과 패턴이 선발 역할의 무게와 충돌할 때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경우가 있다. 이닝이 길어지면서 체력 소모와 함께 구위가 떨어지는 경험은 선수 자신에게도 새로운 적응을 요구한다. 반면 불펜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면 선발로서의 스태미나 개발이 지연된다. 대학 시절 갖췄다는 이닝 소화 능력도 프로 수준의 선발 로테이션에 적응하려면 실전 훈련이 필요하다. KBO 역사에서 신인이 불펜으로 시작해 이듬해 선발로 정착한 사례와 무리한 전환으로 성장이 정체된 사례가 모두 존재한다. 롯데가 박정민의 전환 시점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이 잠재력이 실현되는 속도와 방향을 결정할 것이다. 마치며 유망주 담론의 책임. 박정민에게 오타니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흥분의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이 담론이 선수에게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지나치게 높아진 기대치는 선수의 심리적 부담을 키우고 정상적인 성장 과정에서 겪는 부침을 실패로 읽히게 만드는 위험이 있다. 박정민을 제대로 평가하는 방식은 오타니와의 비교가 아니라 그 스스로가 어떤 투수로 성장해 나가는지를 장기적 시선으로 지켜보는 것이다. 신인이 보여주는 강렬한 인상이 시즌 전체를 통해 그리고 커리어를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결국 그 투수의 진짜 가치를 말해준다. 박정민의 이야기는 지금 막 첫 페이지를 넘긴 상태다.